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정말 중요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는 종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 나스닥 한복판에 올라가서 전 세계 큰손들에게 직접 가격표를 보여준 겁니다. 공모가 142달러, 조달 규모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수요 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 한복판에서 글로벌 자금의 오디션을 치렀고 첫 무대는 성공적으로 통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AI의 심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장 뉴스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전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흐름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HBM 대장주 프리미엄이 살아있었고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수혜주라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고점 논란,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급 충격이 겹치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는 장세 속에서 SK하이닉스도 강한 상승과 급격한 조정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정말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라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미국 상장은 정말 호재인지, 아니면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부담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 투자 확대는 기회인지 비용 폭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부분을 짚는 영상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흐름, ADR 상장 현황, 미국 투자 확대와 AI 공급망 재편의 의미, 그리고 투자자 대응 전략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복귀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 부담이 조금 완화됐고 여기에 AI 투자 불안이 풀리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났고 나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중요했는데요. 마이크론은 미국 내 공장 등에 2035년까지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메타도 자체 AI 칩과 컴퓨팅 인프라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뉴스들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시장을 흔든 핵심 불안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메모리 업황이 벌써 고점에 가까운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 시장은 오늘 다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AI 투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SK하이닉스에 직접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대장주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엔비디아 GPU가 팔리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면 HBM 수요는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AI 투자 불안이 커지면 하이닉스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AI 투자 지속성이 확인되면 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과 메타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투자 과열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너무 크고 이 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온 뉴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하이닉스 주주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는 결국 AI 투자의 지속성과 HBM 공급 능력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은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해외 상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자기 몸값을 다시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렸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반도체주로 본 것이 아니라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만 미국 투자자가 살 수 있는 메모리 주식일까요? AI 메모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 ADR은 그 질문을 월가 한복판에 던진 겁니다. 이번 ADR 흥행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가격입니다.
공모가는 149달러로 확정됐고 이는 국내 본주 가격을 환산한 수준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IPO나 대규모 공모에서는 투자자 유인을 위해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 미국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이닉스의 HBM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엔비디아와 기테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성능 메모리를 누가 공급하느냐? 여기서 하이닉스가 분명한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몰린 겁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받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상장은 첫 무대입니다. 진짜 평가는 거래가 시작된 뒤에 나옵니다. 공모가 149달러를 지켜내는지 그 위로 프리미엄을 더 받는지 거래 대금이 강하게 붙는지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평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요 예측 흥행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다음 질문을 합니다. 상장 첫날만 강한가? 아니면 미국 투자자들이 계속 사는가? 글로벌 장기 자금이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담기 시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ADR은 미국 시장에 문을 연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과 그 안에서 프리미엄을 계속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ADR은 단순히 미국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자본 조달력을 키우는 사건입니다. 약 40조 원의 실탄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돈이 곧 시간입니다. 공장을 빨리 짓고 장비를 빨리 들이고 패키징 라인을 빨리 확보하고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HBM 시장에서는 기술만 좋아도 부족합니다. 제때 물량을 못 주면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 메모리 전쟁은 이제 제품 개발의 싸움에서 공급 능력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이번 40조 원은 하이닉스가 그 싸움에 던진 실탄입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닉스 ADR 흥행이 진짜로 시장에 먹히는지 확인하려면 하이닉스 본주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기판주, 패키징 관련주, 전력 인프라 종목까지 수급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강한 건 뉴스에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진짜로 어디까지 번지는지는 수급을 봐야 합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 담은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만 보는 투자자와 하이닉스 주변 돈의 길목까지 보는 투자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대장주보다 먼저 주변 신호를 흘립니다. 그 신호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확보한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봐야 합니다. 제공된 뉴스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조달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NT 챕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EUV 스캐너 장비 취득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 증설이 아닙니다. 생산 시계입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생산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미래 메모리 생산의 본진입니다. 청주 PNT 탭은 HBM 같은 AI 메모리의 후공정 핵심 거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거점은 미국 AI 공급망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AI 메모리의 몸통, 손, 발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만들고 청주에서 고급 패키징하고 미국에서 고객과 더 가까워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HBM 경쟁에서 많은 분들이 앞단의 기술만 봅니다. 몇 세대 HBM인지, 몇 단 적층인지, 어느 고객에게 들어가는지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경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HBM은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쌓고 붙이고 테스트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서버 입장에서 HBM은 심장에 가깝습니다. 그 심장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져도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속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청주 PNT TF과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거점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더 잘 만드는 회사에서 HBM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로 가려는 겁니다. 기술 우위, 다음은 공급 우위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투자 확대 이슈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AI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 땅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AI 심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GPU,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망을 봤다면 이제는 메모리까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HBM이 없으면 GPU도 제 실력을 못 냅니다. D램과 NAND, 기업용 SSD, 패키징 능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병목에 걸립니다. 미국이 메모리를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패권을 잡으려면 메모리 공급망도 미국 울타리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하이닉스의 부담일까요? 기회일까요? 둘 다입니다. 먼저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패키징 거점을 운영하고 현지 공급망을 맞추는 일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와 건설비, 운영비가 높고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용인, 청주, 미국 인디애나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EUV 장비 투자까지 들어갑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커지면 이 투자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수요 성장 속도보다 투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 확대는 무조건 호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초대장이면서 청구서입니다. 미국 AI 공급망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비를 요구하는 청구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회도 분명합니다. 미국이 하이닉스를 부른다는 건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AI 메모리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에서 SK하이닉스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거점을 통해 빅테크 고객과 더 가까워지고 HBM 공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자본시장 접근성까지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AI 생태계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고객 가까이에서 생산과 패키징을 준비하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하이닉스는 단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더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2,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시장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자국 메모리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부르는 겁니다. 이건 하이닉스에게 경쟁이자 기회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책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기술력과 공급 능력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확대와 ADR 상장은 이 두 프리미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월가에서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만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HBM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도 같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번 ADR은 그 질문의 시작입니다. 다만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희석 우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신주 발행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희석은 무조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만약 자금을 단순히 재무 부담을 메우는 데 쓴다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확보한 자금을 HBM 라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EUV 장비, 용인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 거점에 투입해 미래 이익을 키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희석보다 성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40조 원의 핵심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돈이 미래 이익으로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1년 동안 AI 메모리 대장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조정도 겪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차익 실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파생 수급이 커진 한국 시장에서는 배형 반도체주가 단순히 기업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급 기계가 가격을 밀고 당기는 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다고 해서 HBM 경쟁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ADR이
흥행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직선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강한 성장성과 높은 변동성이 동시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피 변동성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면서 한국 증시는 과거보다 훨씬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지수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자금이 몰리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지수로 번지고 지수 변동성이 다시 개별 종목을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코스피가 흔들리고 코스피가 흔들리면 다시 하이닉스가 흔들립니다. 이 구조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장중에 밀릴 수 있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수급을 봐야 합니다. 장 초반의 흥분보다 장 후반의 힘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종가 근처에서 진짜 심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ADR 흥행이 진짜라면 돈은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관련주, 기판주,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까지 흘러야 합니다. 특히 청주 P&T 챕은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용인 클러스터 이야기가 커질수록 시장은 후공정과 장비, 소재, 부품 기업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하이닉스만 사는지 아니면 그 아래 밸류체인까지 같이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영상 후반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가 다시 가격을 받는지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주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서 공모가를 지키고 그 위로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거래대금이 강하게 붙고 미국 장기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단순히 한국의 HBM 배장주가 아니라 월가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가 됩니다. 여기에 마이크론과 메타뉴스처럼 AI 투자 확대 신호가 이어지고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유지된다면 HBM 수요에 대한 의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조정이 단순한 고점 붕괴가 아니라 급등 이후 글로벌 재평가를 앞둔 변동성 소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에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변동성을 더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ADR 상장이 흥행했다고 해도 시장은 바로 모든 불안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단기간 조정도 컸으며 한국 증시의 레버리지 수급 변동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 투자 확대와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희석 부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강한 뉴스와 차익 실현이 동시에 부딪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올랐다가 밀릴 수도 있고 미국 ADR은 강한데 국내 본주는 수급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등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모가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와 ADR 간 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장 후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DR 상장 첫날 기대보다 약하게 거래되거나 공모가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고 미국 반도체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 커지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 하이닉스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투자 확대가 정책 프리미엄보다 비용 부담으로 더 크게 해석되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추격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HBM 경쟁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도 너무 뜨거운 기대가 붙은 뒤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호재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하이닉스를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ADR 흥행이 나왔으니 무조건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최근 조정이 컸으니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공포와 프리미엄이 동시에 있는 종목입니다. HBM 배장주 프리미엄은 살아있습니다. AI 메모리 공급 능력 확대라는 장기 성장 논리도 강합니다. 미국 자본시장 입성과 미국 공급망 편입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희석 부담, 차익 실현, 미국 투자 비용,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HBM 경쟁력과 AI 메모리 공급 능력 확대를 기준으로 보고, 단기 물량은 ADR 상장 이후 프리미엄 유지 여부와 외국인 수급, 장 후반 흐름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모든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가 너무 좋습니다. ADR 흥행, 40조 실탄, 미국 투자 확대, AI 메모리 생산 시계 가속, 마이크론과 메타 반등까지 모두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들립니다. 이런 날은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큰 날일수록 장중 변동성도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ADR이 공모가를 지키는지, 미국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가 장 후반에도 밀리지 않는지,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하면서 나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미 큰 상승을 거친 종목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가격에나 들어가면 오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보다 가격과 수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르면 탈출하고 싶고, 더 오를 것 같으면 팔기 아깝고, 밀리면 다시 후회가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장중 감정에 따라 모든 물량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하이닉스의 HBM 지위와 AI 메모리 공급 능력을 보고 가져갈 물량이 있는지, 단기 반등을 이용해 줄여야 할 물량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평단을 낮추는 것은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EDR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미국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고, 하이닉스가 장 후반에도 밀리지 않는다면 평단 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뉴스가 좋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물타기 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가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AI 메모리 대장주의 가격표를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ADR 상장은 단순한 상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의 오디션입니다. 40조 원 실탄 확보입니다. 미국 AI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석 부담과 투자 부담, 변동성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투자자들이 볼 것은 명확합니다. ADR이 공모가를 지키는지,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국내 본주와 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투자 확대가 비용이 아니라 성장으로 해석되는지, HBM 수요가 계속 강하게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하이닉스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꼬이면 단기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상장, 공모가 프리미엄, 미국 거래대금, HBM 수요, 마이크론 투자, 미국 공급망 재편, 용인과 청주, 인디애나 패키징 투자, 외국인 수급까지 하루 안에 뒤섞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오늘처럼 하이닉스 ADR 이슈가 대장주에서 소부장,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 수 있는 장에서는 수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사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ADR 흥행이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를 흔들고, 미국 상무장관의 한마디가 메모리 기업의 투자 전략을 바꾸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급이 코스피 전체 변동성을 키우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에 관심을 받았고 40조 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했으며 AI 메모리 생산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용인, 청주, 미국 인디애나로 이어지는 생산과 패키징 거점은 하이닉스가 단순히 HBM을 잘 만드는 기업을 넘어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를 선점하려는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흥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대규모 투자가 실제 고객 확보와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 미국 투자 확대가 부담이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국내 본주로도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흔들린다면 좋은 뉴스에도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눈앞에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